자, 여러분, 김밥은 믿음직스럽죠?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격을 보면 섭섭하네요 정말. 김밥만 섭섭한 게 아닙니다. 카드 긁을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재봐야 될 판입니다. 물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원도 넘는 돈인데요. 이만하면 제법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저기 국민학생 친구들에게 좀 물어볼까요? 우리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그런 류 사야지.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1986년 최저임금과 함께 등장했던 성공한 인생의 상징 그랜저 이야기입니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랜저를 사려면 시대별로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했을까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랜저는 어떻게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최저임금으로 본 그랜저 이야기. 최저임금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얘기 차부심.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최저임금과 함께 태어난 성공한 인생의 상징 그랜저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장수 세단 현대 그랜저가 7세대 풀체인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랜저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탑스타분들이 그랜저를 애용했는데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는 조선디바 김한선, 20년째 리즈 시절인 국민 MC 유재석, 두 사람 모두 유명한 그랜저 오너였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김한선 씨는 그랜저를 타고 와 진짜 성공했구나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유재석 씨는 그랜저를 타고 와 진짜 검소하다 역시 윤우님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곧 7번째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될 그랜저의 36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랜저는 진짜 성공한 인생의 상징일까? 두 번째, 그랜저는 어떻게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 된 걸까? 세 번째, 그랜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공의 상징일까?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분석해 전해드리기 위해 캐스퍼 3기통처럼 작고 귀여운 저 차돌박이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을 풀가동한 결과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라는 회장님 차 그랜저가 처음 출시된 1986년, 그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제도, 바로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시대별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라는 그랜저를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는 이 수치를 저그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저그지수 분석을 통해 그랜저가 왜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 되었는지 맨 처음 그랜저가 등장했던 198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없이 노빠꾸예요. 꽉 잡으세요. 알잖아. 운전은 내가 있지 방인 거. 1986년 최초의 그랜저가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뒷유리 창문 각진 거 보이시죠? 사방이 각진 근엄한 디자인으로 탄생한 그랜저. 비록 수동 모델밖에 없었고 백미러도 직접 손으로 접어줘야 했지만 국내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 9개에 달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첨단의 끝을 달리던 고급 자동차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그랜저는 전륜구동이었기 때문에 험지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일 수가 있었고 뒷자리가 훨씬 더 쾌적했어요. 거기다가 88 서울올림픽 공식 의전 차량으로 다른 경쟁사의 고급차를 모두 제끼고 그랜저가 선정됐는데, 이 당시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 85%였어요. 거의 전 국민이 그랜저의 해외 귀빈들이 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국산차 넘버원 이꼴 그랜저, 이런 공식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성립이 됐어요. 자, 이렇게 그랜저가 최고로 인정받기 시작한 1988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행됐어요. 시간당 462.5원이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그랜저를 사려면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했을까요? 88년 기준 저그 개수는 38,702시간에 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13년하고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제일 싼 깡통 갓그랜저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그랜저의 할부 기간은 고작 36개월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국 공무원이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뒷돈 받아 처먹은 게 분명하다, 이런 기사까지 있어요. 당시 인식으로 그랜저는 육국 공무원이 정상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차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 당시 실제로 그랜저는 하나의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랜저를 타는 사람과 그랜저를 타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피해자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자, 원래 그랜저를 타고 다니던 정주영 회장은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한 급 낮은 소나타로 차를 바꿨는데요. 그랜저를 타고 다닐 때는 국회에 아무 문제 없이 출입이 되다가 소나타로 차를 바꾸자마자 어딜 감히 들어오냐며 입구에서 뺀찌를 먹었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조차도 그랜저를 안 타고 다니면 높으신 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 이른바 높으신 분들은 그랜저를 못 구해서 안달이었고, 당시 최고 인기 가수였던 김한선 씨가 그랜저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정면 충돌했는데도 큰 문제 없이 복귀하면서 야, 그랜저가 진짜 튼튼하구나, 사람들이 그랜저를 더욱더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도 이런 점을 포착하고 92년 뉴 그랜저가 등장했습니다. 단언컨대 당시 대한민국 국산차 중에서 제일 안전한 차였습니다. 국산차 중에 유일하게 에어백이 달려 있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구동력을 컨트롤하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탑재하고 초음파로 노면 상태를 파악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ECS 등 각종 안전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2세대 뉴 그랜저의 저그 개수는 정확히 2만 시간이었어요. 1850만 원으로 출시된 제일 낮은 트림 뉴 그랜저를 사기 위해 최저임금 925원을 받아가면서 6년 10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했단 얘기죠. 여전히 최저임금 노동자로서는 그랜저는 주문조차 넣을 수 없는 꿈의 자동차였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워진 덕분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부유층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 오너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현대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황당한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고로 롯데그룹 회장 아드님께서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프라이드가 앞에 끼어드니까 건방지다며 프라이드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랜저 타면 다냐, 이런 사회적인 비난까지 생겨났어요. 더 황당한 건 그랜저에 대한 엉뚱한 원한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지존파 사건이었죠. 당시 지존파는 그랜저를 타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고 우리는 부자를 죽일 거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그랜저를 타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랜저의 위신 자체가 크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국 현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랜저를 버리려고 결심했던 겁니다. 현대는 2세대 뉴 그랜저를 더욱 고급화시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름을 다이너스티로 개명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새롭게 대형 플래그십 에코스 개발에 착수하면서 그랜저는 순식간에 서열이 잠정 3위로 추락하면서 더 이상 현대의 최고 자동차가 아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가 그렇게 그랜저를 버리려 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랜저의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인지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 그랜저의 위상을 잘 나타내는 아주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탈옥수 신창원 사건입니다. 교도소를 탈옥한 살인범 신창원이 탈옥 초기 훔친 그랜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주민신고로 검거될 뻔했었는데요. 신창원을 알아보고 신고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수상하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신고하던 시대였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장님 차로 각인된 그랜저는 다이너스티 출시 이후로도 대형 세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막상 버리려니까 너무 버리기 아까운 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는 그랜저를 새롭게 포지셔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그랜저 XG. 3세대 그랜저 XG의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뜻이었죠. 기존의 그랜저가 오너가 뒷좌석에 앉고 따로 운전수가 운전하는 쇼퍼 드리븐 감성이 기본 베이스였다면 현대는 자체 개발한 EF 소나타의 플랫폼을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 차량으로 그랜저의 정체성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인지 회장님 차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뒷좌석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도 과감하게 삭제해버렸습니다.
합니다. 저그 개수를 봐도 차급이 확 낮춰진 게 확인돼요. 그랜저 역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랜저였습니다. 1998년 깡통 그랜저 XG의 저그 개수는 13,508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년 8개월 동안 일하면 이론상으로나마 그랜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쇼퍼 드리븐에서 오너 드리븐으로 강등을 당한 게 오히려 그랜저 XG의 호재를 불러왔습니다. IMF로 국가 경제가 개박살났기 때문이었죠. 애들을 가르친다는 교과서에서 국민이 사치해서 국가 경제가 개박살났다는 소리를 하던 시절이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근검 절약을 안 하면 매국노 취급받던 시기였어요. 이제부터 100원을 1000원처럼 쓴다. 내가 똑똑해야 경제를 살리지.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해서 뒷좌석에 앉는 회장님 차를 사서 끌고 다닌다는 건 진짜 회장님이 아니고서야 돈 다는 개쌍욕 먹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랜저 XG는 이제 자기가 직접 모르는 오너 드리븐 차가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왕년에 회장님 차 소리 듣던 그랜저의 품격을 모조리 내려놓은 건 아니었어요. 이거 문짝에 프레임 없애면 어때? 이게 훨씬 고급스럽네. 국내 최초로 적용된 프레임리스 도어는 당시로서는 어떤 차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고, 플래그십 자동차에나 달리던 풋브레이크를 달아놓고 모든 엔진 트림을 싹 6기통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일반적으로 4기통 엔진을 쓰는 중형차와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었고, 소나타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고급진 차, 이렇게 인식돼서 차별화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급차를 원하고 구매할 경제적 여력은 되지만 소비에 눈치가 보였던 실수요층들이 맘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고급차가 되면서 그랜저 XG는 불경기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랜저 XG는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꾸준히 북미 시장 진출을 노려왔지만 한계점이 있었죠. 바로 엔트리급 프리미엄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6년 방송된 심슨 시즌8 에피소드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I make superintendent money, which amply covers both food and car. Holy jumping Caesar's catfish! My H has been stolen! What's the point of having a Honda if you can't show it off? Sir, if you'll just stop yelling at me, I'm sure I can find a replacement. 한마디로 현대는 혼다 미만 잡스런 자동차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랜저 XG가 북미 엔트리급 시장의 도전에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현대가 북미 시장의 플래그십 라인업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초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랜저가 북미 시장을 꿋꿋이 개척해 나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도 IMF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땀 눈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최저임금과 가처분 소득도 가파르게 상승했죠.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상위 20%의 소득은 더더욱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생겨났던 말이 거품 소비라는 신조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XG는 그 거품 소비의 대상으로서 톡톡히 재미를 보며 무려 3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랜저가 시장에서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랜저의 희소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고, 이건 현대 입장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았습니다. 과거 각 그랜저 시절에 최고급 쇼퍼 드리븐 자동차로서의 권위와 상징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현대는 그랜저의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대중적인 인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 명품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것이냐, 양립되지 않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현대는 기막힌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흔히 진짜 부자는 어디 가서 자기가 뭐 부자란 말을 안 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요. 2005년 출시된 그랜저 TG는 좀 반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랜저 타면 성공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광고는 그랜저 TG의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CF예요. 그런데 그랜저 TG 런칭 CF에서도 이러한 자복 부자의 감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골프장, 명품 주얼리, 드레스 코드 있는 호텔 레스토랑, 이렇게 상류층의 상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편적인 장면들을 모조리 짜집게 하고 거기에 그랜저를 끼워 넣은 다음에 누리고 싶은 특별함. 야,
두 번째 광고는 더 가관이에요. 마지막 쇼퍼 드리븐 카였던 그랜저 2세대 광고와 비교해볼까요? 그랜저 2세대의 CF 주인공들은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뒤로 그랜저가 보조를 맞춰 따라가는 게 쇼퍼 드리븐 그랜저 2세대의 CF입니다. 그랜저 TG는 어떨까요? 시선을 의식하라. 그랜저를 타면 남들이 쳐다보니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고 절도 있게 차에 타라는 CF였죠. 네가 뭔데? 현대는 왜 이렇게까지 모양새 빠지게 자뻑을 해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랜저의 전통적인 권위가 본격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그랜저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길 선택했습니다. 그랜저 XG까지는 그래도 용의 꼬리였어요. 에쿠스와 패밀리룩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차 중에서 가장 차급이 낮은 차였죠. 하지만 그랜저 TG는 플랫폼부터 디자인까지 성공한 중형차 NF 소나타의 것을 차용하면서도 소나타와는 급이 다르다는 걸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그랜저 TG가 출시되었던 2005년 저그 개수는 1만 시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라도 주 5일째 월 209시간으로 감안해도 3년 7개월을 일하면 그랜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차에 몰빵할 각오만 섰다면 60개월 할부로 그 그랜저를 최신형으로 뽑을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카푸어라는 말이 낯설던 이 시기에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그랜저를 모는 조상님 카푸어들이 실제로 등장하면서 그랜저 타는 거지라는 신조어가 최초로 언론에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랜저를 타야만 했던 걸까요? 당시에 한 주간지의 분석 내용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랜저 TG는 성공을 상징하는 차로서의 기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차로서의 기능이 탁월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전면부 디자인은 소나타와 굉장히 유사했지만 소나타가 리어 램프를 세로로 배치하던 당시의 유행에 따른 거에 비해 그랜저는 리어 램프를 가로로 배치하는 것도 부족해 그대로 쭉 이어버리기까지 했어요.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떡대였어요. 역대 그랜저 중 가장 높은 전고를 자랑하는 그랜저 TG는 당시에 진짜 회장님 차 에쿠스와 체어맨보다도 전고가 높았어요. 심지어 제네시스 G90보다도 더 높은 전고를 갖고 있어요. 회장님 차들보다도 넓은 헤드룸은 소나타와는 급이 다른 뽕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가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긴 했지만 뛰어난 엔진 내구성과 정숙성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호평받았습니다. 활용 정점으로 XG에서 삭제했던 2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전동식 리어 커튼을 다시 장착하면서 그랜저 TG는 오너 드리븐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쇼퍼 드리븐의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되기를 선택한 현대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랜저 TG 구입층의 절반 이상이 기존의 중형차를 몰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환승 수요를 바탕으로 그랜저 TG는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대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차종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거죠. 최고급 오너 드리븐 카라는 포지셔닝과 상품 구성, 이미지 전환과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진입장벽 하락, 그랜저를 성공한 인생의 상징으로 만든 현대의 마케팅 전략은 3위일체의 시너지를 내는데 성공하면서 그랜저 TG는 40만 대가 넘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모조리 갈아엎으면서 소나타가 가지고 있던 국민차 타이틀이 조금씩 그랜저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싱글벙글 현대에 갑자기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기아의 신규 대형 세단 K7인 면 발광 헤드라이트라는 세계적인 디자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있었기 때문이죠. K7보다 가격도 낮춘 연식 변경 모델로 반격을 꿈꿨지만 오히려 판매량에서 완전히 추월당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랜저는 변해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첫 번째 그랜저 5G Grandeur. 현대는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랜저를 뱀의 머리로 만들었습니다. YF 소나타에 적용된 플루이딕 스컬프처 디자인을 기반으로 곡선미로 무장한 그랜저 HG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현대는 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젊은 CEO 역으로 나오던 현빈 씨에게 그랜저 1호차를 증정하고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성공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젊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겉만 만든 차도 아니었습니다. 휠베이스를 45mm나 늘리면서 동급 최고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경고와 후측방 충돌 경고, 파킹 어시스트 기능 등등은 덩치가 커서 운전하기 어려울까봐 구매를 망설이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전 예약 기준 30-40대 구매층이 41%에 달했고 이는 그랜저 구매층의 완벽한 세대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그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랜저 HG의 저우 개수는 7,200시간이었어요. 최저임금 노동자도 주 5일제 기준으로 2년 11개월을 일한다면 그랜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전 트림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한 덕분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도 점차 희미해졌고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완비한 덕분에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 결과 그랜저 HG는 TG가 한번 갈아치웠던 기록들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성공 너머로 거대한 과제 또한 주어졌죠. 2015년 에쿠스가 제네시스 라인업으로 편입되면서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이 공석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그랜저의 고급형 모델인 아슬란이었죠. 문제는 아슬란은 엔진 배기량은 그랜저보다 높았지만 크기는 그랜저와 똑같았고 일부 트림 구성은 오히려 그랜저보다 부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는 아슬란을 출시하면서 월 1800대 판매를 예상했지만 돌아온 현실은 안습이었어요. 부진한 판매량에 조급해진 현대는 아슬란에 이런저런 할인을 해주기 시작했지만 아슬란이 할인을 받아서 그랜저보다 싸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플래그십이 되어야 했을 아슬란의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현대는 결국 그랜저를 다시 한번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대 이제 그랜저. 이 CF는 4세대 그랜저와 5세대 그랜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전까지 그랜저의 CF에서 고객을 부르는 호칭은 모두 당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아주 하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상대방을 아주 극존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5세대 후기형 광고를 볼게요. 그대 이제 그랜저. 호칭이 그대라고 바뀌었죠. 그대의 경우에는 당신과는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친한 상대방을 높이거나 상대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 5세대 HG 후기를 기점으로 그랜저는 친근하고 나에게 공감해주는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가워진 걸까요? 당연히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랜저 IG의 디자인을 담당한 건 과거 K7 디자인을 담당해 그랜저를 엿먹었던 풍운의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였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손으로 만들어진 6세대 그랜저는 전 세대에 비해 스포티한 디자인과 단단해진 주행 감성을 강조했고 새롭게 타겟으로 삼은 30대 이상 40대 층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신형 K7을 제껴버리면서 멋지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좀 약간 불편한 진실이 있긴 해요. 2세대 K7의 주행 감각을 예전보다 물렁하게 조정했다가 혹평을 받는 걸 보고 그 개선점을 그랜저에만 반영시킨 점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러니까 기아를 기술과 트림 구성 모르모트로 써먹은 다음에 좀 시장에서 잘 먹히는 세팅과 옵션 구성은 현대가 쏙 빼먹고 기아는 못하게 막는다는 이른바 적서차별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6세대 그랜저의 상품성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가능합니다. 혜자. 깡통 트림과 최고 트림 모두 5년 전 나왔던 5세대 그랜저보다 오히려 저렴해졌어요. 최하위 트림에서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천연 가죽 시트, 1년 열선, 이중 접합 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후방 카메라, 이게 깡통에 들어있었어요.
거기다가 6세대 그랜저에 최초로 넣은 지능형 안전기술은 추가 옵션이긴 했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이거 한 번만 써먹어도 옵션과 본전 뽑아 먹는다,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그랜저는 준대형차 시장의 학살자가 돼버렸어요. SM7과 임팔라는 그랜저 등살에 밀려서 아예 단종이 돼버렸고, 2세대 K7은 그랜저보다 절반 이하의 판매량으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 너머로 그랜저 IG는 H 때부터 이어져온 원죄가 있었어요. 바로 2.4L 세타2 엔진 결함 문제였죠. 더군다나 이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미국 소비자는 제값 보상해주고 한국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현대는 또다시 치트키를 꺼내왔습니다. 차 보소. 성공한겨? 이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현대는 또다시 노골적인 성공 파리를 시작했습니다. 풀체인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과 함께 성공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때려박았죠. 더 크게, 더 빵빵하게.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IG는 실내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풀체인지급으로 전장이 길어져서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80과 같아졌어요. 특히 프리미엄 트림이 최하위 트림이 되면서 가격을 대폭 올리긴 했지만, 제가 아까 되게 인기가 좋았다고 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면서 사전 계약 첫날 한국 자동차 역대 최다 계약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린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최저임금으로 사려면 얼마나 일해야 했을까요? 1년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행됐던 1988년 각 그랜저를 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13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온 IG 페이스리프트는 1년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대비 그랜저의 실제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떡락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그랜저를 성공의 상징이라도 불러도 되는 걸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판매량 대박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상품 구성이 좋았더라도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라는 점에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못했다면 현대자동차 역대 최고 사전 예약 기록이라는 대기록은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뭐 까고 말해서 캐스퍼나 투싼, 스타리아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마케팅했다 한들 과연 그게 CR이라도 먹혔겠냐는 말입니다. 예전보다 실질 가치가 훨씬 떨어진 그랜저가 아직까지도 성공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보통 평균 수준의 삶을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랜저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만도 빠듯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름저가 처음 등장한 2019년 기준 무주택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은 월 218만원이었습니다. 대단히 사치하지 않더라도 남들 사는 만큼 그냥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월 218만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저임금은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기란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그랜저를 사려면 같은 해 나온 마름저의 최저 트림은 3,294만원이었고 이거를 60개월 3% 금리로 할부로 산다고 계산해보면 대략 한 달에 60만원 정도 꼴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평범한 생활을 살면서 깡통 마름저를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처박아 놓더라도 그러기 위해 필요한 월급은 2019년 기준 최소 278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큰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9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50% 이상이 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입니다. 즉 마름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살 수 없다는 차라는 얘기예요. 유지비를 감안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더 증가합니다. 실제로 그랜저를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층은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으로 인정받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장 현대차 내부에서만 봐도 아이오닉 5와 팰리세이드가 그랜저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준중형 세단 소나타와 그랜저의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랜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40대의 평균 근로소득을 감안한다면 그랜저에게 성공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는 조금 과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쯤 되니까 솔직히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뭐 지가 성공이라는 거에 왜 우리가 동조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걸까? 아니 왜 그랜저가 저런 광고를 해도 먹히는 걸까? 답은 인문학에 있었습니다. 너 그거 아냐? 대수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과거의 1세대 갓그랜저는 성공의 상징이라는 상징적 가치 이전에 현대 자동차에서 일본 미쓰비시 기술을 모조리 땡겨와서 만든 최고 성능 자동차라는 실제적 효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자동차 회사별로 그랜저와 자웅을 겨룰 만한 경쟁 차종들이 있었습니다. 대우의 최고급 자동차 슈퍼살론과 아카디아, 기아의 최고급 자동차 머큐리 세이블과 포텐샤 등등이었죠. 하지만 이름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브랜드는 오직 그랜저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경쟁에서 그랜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회장님 차 그랜저의 브랜드 네이밍을 유지하면서도 중형차 플랫폼과 오너 드리븐 성향으로 파격 수준의 변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랜저 XG 이후 그랜저는 성능으로도 가격으로도 최고급 자동차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형차보다는 훨씬 큰 크기와 고급 사양으로 차별화를 이뤄내며 준대형차 포지션을 개척해냈고 개척에 걸맞는 보상은 독식이었습니다. 강한 놈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랜저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놈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차의 춘추전국 시대였던 90년대,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최고급 자동차를 본 경험이 있던 70년생, 어린이의 눈으로 최고급 자동차를 구경하고 있던 80에서 90년생은 어느덧 차량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춘 나이가 되었고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으면 노동이 가능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왕년의 회장님 차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브랜드는 오직 그랜저뿐이죠. 세계적인 사회학자 보드리아르는 상품의 실제 성능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게 된 상징성을 소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찌에서 만드는 수영복에는 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수영복을 삽니다. 수영을 못하는 수영복을 구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구찌는 명품이니까. 이렇게 한 상품이 갖는 상징성이 극대화되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 불가능할 영역이 되었을 때 현대 소비학에서는 그것을 브랜드 아우라라고 합니다. 그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러한 브랜드 아우라가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장기에 바라보며 동경했던 최고급 자동차였던 그랜저 이름 석자의 상징성을 과거에 감히 손에 쥘 수 없었던 그 상징성을 현대는 성공파리 마케팅으로 과감하게 자극했고 우리는 오늘도 성공의 상징 그랜저의 상징성을 여전히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대는 그랜저가 상징하는 성공 자체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 잠재 소비층을 늘리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2009년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는 답변은 정말 죽방 한 대 꽂고 싶을 정도로 천박했지만 가장 최신형 그랜저 마름저에서 정의한 성공의 의미는 상당히 크게 넓어져 있었어요. 회사를 나와 사업에 도전하는 자신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워라벨, 억울한 후배를 지켜줄 수 있는 당당함, 신호를 지키는 준법 정신. 이제 그랜저는 더 많은 삶의 모습을 성공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징성을 소비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랜저의 상징성이 또다시 각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업계는 이런 말이 있어요. 광고는 죄가 없다. 광고는 시대의 시각을 반영할 뿐이다. 너가 시면을 보고 있을 때 시면도 너를 보고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그랜저가 말하는 성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건 그랜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장 최신형 그랜저이자 가장 성공한 그랜저 6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바라본 어떤 성공의 모습은 조금은 저를 씁쓸하게 합니다. 유튜버인 아들이 그랜저를 타고 어머니를 보러 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막 걱정이 많으세요. 개인 방송인지 뭔지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아들 돈 잘 벌어. 잘 벌긴 썩을.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아들이 그랜저 몰고 오는 걸 보는 순간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화돼요.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는 게 걱정하던 아들이 아니라 그랜저예요. 갑자기 그랜저 보더니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면서 어깨춤을 막 덩실덩실 추고 계세요. 이 기묘한 기시감과 불쾌감은 그랜저가 꿰뚫어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한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대와 소통하며 속내를 나누며 이해하기보다는 속사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좌우지간 겉보기에 있어 보여야, 그래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여물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 중 하나인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신형 그랜저가 출시됩니다. 장수 브랜드로서 성공적으로 성공의 상징이 된 그랜저는 이번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포착해 그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어필하며 소구하겠죠. 우리가 위장막을 쓴 신형 그랜저를 보고 있을 때 신형 그랜저 또한 위장막 너머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란 몇 년 전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자, 최저임금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그랜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은 일단 실버부터 달고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성공 원해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 88년 최저임금으로 13년 3개월을 일해야 그랜저를 살 수 있던 시절에 어느 천재 영화 감독이 영화 속에 담은 성공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카TV 차돌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뛴다, 숨쉰다, 사랑한다. 무엇이 나를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숨쉬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가? 그것은 성공, 성공, 성공.